오늘 말씀드릴 것들만 잘 지켜도 한국인들이 여러분을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해 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을 잘 모르시면 한국인들이 여러분에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 한국인이 아닌 친구들도 이거 미리 알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 왔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데이빗 킴의 한국어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첫 번째, 사람 많은 곳에서 진한 스킨십 하지 않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스킨십에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거나 진한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만약 있다고 해도 술 진탕 먹은 사람들이 클럽 앞에서 키스하고 뭐 그러는 정도? 다른 나라들처럼 관광지에서 스킨십 하거나 이런 건 한국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진한 스킨십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신기하게 쳐다볼 거예요. 쳐다본다는 말 하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작년에 친구랑 맥주를 한잔 하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나 좀 취한 것 같아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이렇게 말하면서 바람을 쐬러 갔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친구가 돌아오질 않는 거 있죠? 무슨 일 생겼나 라고 생각할 때쯤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친구 표정을 보니까 엄청 신기한 걸 보고 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저기서 뭐라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산책하고 있었는데 젊은 커플이 스킨십을 엄청 진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길에서 그러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좀 보다가 왔어. 그래서 저는 또 물었죠. 아니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 사람들이 너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 보고 있었어. 나는 사람들이 무슨 버스킹 같은 거 보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커플의 스킨십을 보고 있을 정도로 공공장소 스킨십이 한국인들에게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한국 길거리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여러분의 스킨십을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웬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안전한 실내에서 마음껏 스킨십을 하세요. 그게 모두에게 좋은 길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사람들 보고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기. 한국 사람들은 아줌마, 아저씨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나이 들어 보여서 저렇게 말하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줌마, 아저씨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아줌마, 아저씨라는 말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짜 아줌마에게 아줌마라고 하면 지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어?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줌마, 아저씨를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지 못하면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아줌마, 아저씨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대신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한국에서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른들을 정중하게 부를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줌마, 아저씨 말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특히 아줌마들은 언니 또는 누나라고 불러주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언니, 누나는 젊은 여자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여자라면 언니라고 하면 되고 여러분이 남자라면 누나라고 말하면 돼요. 특히 식당에서나 물건 살 때 아줌마 사장님한테 언니, 누나라고 하면 사장님이 서비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아줌마들을 부를 때는 언니, 누나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참고로 아저씨들을 부를 때는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부르세요. 젊은 사람이 특히 여자가 아저씨들 보고 오빠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저씨는 선생님, 아줌마는 언니, 누나. 알겠죠?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세 번째, 아줌마와 말싸움하지 않기. 이번 팁은 두 번째 팁이랑 연결되는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 몇 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아줌마들은 강력합니다. 모든 아줌마들이 강력하진 않지만 한국에는 강력한 아줌마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강력한 아줌마들은 저 같은 토종 한국인도 상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도 식당이나 시장 같은 데서 이런 아줌마랑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빠르게 자리를 피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한국 아줌마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를 하거나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거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고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리 여러분이 맞는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논쟁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최대한 빨리 피하세요. 여러분은 한국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왔을 텐데 괜히 이상한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네 번째, 우길기 패턴 사용하지 않기.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우길기 패턴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우길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국주의 일본이 사용했던 깃발이 바로 우길기였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우길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 유럽에서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참고로 모든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거나 일본을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우길기에 분노하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의 슬픔과 그들이 흘린 피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와 전쟁 범죄를 싫어하는 것이지 지금의 일본인을 싫어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다섯 번째, 처음 본 한국인이 나이를 물어봐도 화내지 않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에는 서열 문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누가 연장자고 누가 동생인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났더라도 나이를 물어봐요. 그래야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서열 문화 때문에 한국어에 존댓말과 반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려고 존댓말과 반말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해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국인들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미국 사람이 첫 만남에 How do you do?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나이를 물어보는 건 그냥 인사를 나누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처음에 나이를 물어보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게 한국인들의 문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참 특이한 문화죠?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여섯 번째, 사이비 종교 조심하기. 여러분 홍대,
강남 같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사이비 종교를 조심해야 해요. 가끔씩 길 가다 보면 갑자기 길 물어보거나 학생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길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한국인인데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말을 걸면 그 사람도 사이비 종교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한국에는 스몰 토크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낯선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한국인이 외국인인 여러분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다? 그러면 일단 사이비 종교인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요즘은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 모으는 방법이 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홍대에서 요즘 보고 있는 방식은 설문조사예요. 웬 젊은 사람들이 투표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개인정보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말했는데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국인들은 같은 한국인들한테도 다가와서 말을 잘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에게 기운이 너무 좋네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어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아시겠죠?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7번째. 임산부 배려석, 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여러분이 한국 와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생긴 자리가 있어요. 보통 의자랑 좀 다르게 생겼죠? 이 자리들은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특별석이에요. 이 자리에는 웬만해서는 앉지 마세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관광객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노인분들이 서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석은 그냥 앉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말 다리가 아파서 노약자석에 앉을 수는 있는데 노인분들이 오면 자리를 비켜주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8번째. 한국인들에게 스몰 토크를 기대하지 않기. 한국에는 스몰 토크라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니 그냥 스몰 토크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스몰 토크 하는 걸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랑 저렇게 바로 대화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친절하게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몰 토크를 시도하면 제대로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건 한국인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스몰 토크 문화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어색해서 살짝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한국인들이 스몰 토크를 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아마 한국인들이 외국어 울렁증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울렁증은 공포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살짝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을 말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인들은 완벽주의가 심한 편이라서 영어로 대화하는 걸 무서워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잘 하면서도 여러분과 대화할 때 영어를 틀릴까봐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한국어로 먼저 말을 걸면 어느 정도 스몰 토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9번째. 걸어 다니면서 흡연 금지. 한국에서는 흡연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친구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말레이시아에서는 건물 밖이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물 밖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골목이나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펴야 해요. 특히 길을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담배 냄새를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정말 불쾌합니다. 아무튼 한국 사람 중에서도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걸어 다니면서 담배 펴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한국인이 이상한 사람인 거니까요. 잠깐 흥분한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10번째, 초상권 존중하기. 초상권이란 쉽게 말해서 자기 얼굴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한국인들은 이 초상권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인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찍는 걸 정말 싫어해요. 특히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때문에 길에서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 주셔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유튜브나 방송에 허락 없이 나오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꼭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블러 처리를 해주세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11번째, 주고받을 때는 두 손으로 하기.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물건을 주거나 받을 때는 두 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밥 먹고 계산할 때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한 손으로 주면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신기하죠?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오히려 다른 나라가 신기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친구를 만났는데 스페인에서는 밥 먹고 계산할 때 한 손으로 돈을 줘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사장님이 살짝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한국어 듣기 연습과 한국 문화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팟캐스트 영상을 올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